남자 농구계의 영원한 끝판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대표팀. 하지만 그들의 대항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올림픽 때도 미국과 대등한 승부를 펼쳤던 프랑스는 물론 이번 대회에 또 다른 복병으로 캐나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록 자말 머레이의 대회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이긴 하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RJ 베럿, 딜런 브룩스 등 다수의 NBA 리거를 보유한 캐나다는 미국을 견제할 나라로 꼽히고 있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캐나다가 오늘 새벽 첫 공식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캐나다보다 FIBA 랭킹이 높은 독일이었죠. 독일 또한 데니스 슈로더와 프란츠 바거너 등 NBA에서 제 몫을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기에 캐나다와 독일의 만남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sein auf den nächsten Schritt, den man machen will auf der Treppe ersten 5. Und die haben natürlich in dieser Konstellation 데니스 슈로더의 깔끔한 미드레인지 점퍼로 시작된 경기. 반면 RJ 베럿의 첫 공격은 어정쩡하게 끝나버렸고 속공에 나선 독일은 3점 파울을 얻어내며 리드를 잡아갑니다. 물론 캐나다도 빠르게 반격하는 듯 보였습니다. 켈리 올리닉은 빅맨답지 않은 멋진 패스를 선보인 데 이어 딜런 브룩스의 아웃렛 패스를 트랜지션 덩크로 연결했죠. 그러자 독일은 NBA 경험이 풍부한 다니엘 타이스의 득점으로 응수했고 타이스가 올리닉 앞에서 3점까지 성공시키자 곧바로 올리닉이 맞불을 놓는 외곽포를 터뜨립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베럿의 3점 지원이 시원찮으며 캐나다는 화력 대결에서 점점 밀려나갔고 프란츠 바그너의 스핀 무브에 이은 드라이빙 레이업과 데니스 슈로더의 돌파를 보탠 독일은 격차를 벌려나갔죠. 아직 초반이지만 독일의 경기력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 바그너가 NBA 리거다운 모습을 보여주던 반면 캐나다의 출발은 화려한 이름값에 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길적스 알렉산더의 점퍼 시도는 실패했고 벤치에서 나온 알렉산더 워커의 3점도 무의에 그칩니다. 캐나다가 좀처럼 흐름을 잡지 못하는 동안 프란츠 바그너의 형이자 NBA 리거인 모리츠 바그너도 코트에 나오자마자 자유투 획득에 성공했죠. 결국 1쿼터는 독일의 13점 차 리드로 끝났고 26%의 야투율에 허덕인 캐나다의 첫 12분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캐나다. 그러나 2쿼터 또한 홈팀의 일방적인 흐름이 이어졌고 독일은 왜 자신들이 유럽의 강호인지 증명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독일의 리드폭이 커져가던 2쿼터 중반 NBA 퍼스트 팀의 위험을 보여줘야 하는 알렉산더는 슈로더와의 1대1 상황에서 자유투를 얻어냈고 0점을 잡은 알렉산더는 페이드웨이 점퍼를 추가합니다. 어쩌면 오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매치업. 물론 아직 캐나다는 눈부신 이름값과 대비되는 경기력이었고 외곽 대결에서도 독일의 일방적인 우위가 계속되었죠. Zob sammelt ein, sieht Wagner, der ist früh los und der Block von Brooks. Aber mit. 그러던 2쿼터 막판 딜런 브룩스가 다소 위험한 파울을 범합니다. 블록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프란츠 바그너의 얼굴이 가격당했네요. 판정 자체는 일반 파울에서 바뀌지 않았으나 어쩌면 브룩스의 명성에 어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선수는 웃음을 지으며 충돌은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2쿼터에서도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전반전은 독일의 16점 차 우세로 마무리됩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경기. 아무리 독일이 유럽의 강호 중 하나라고 하지만 캐나다의 전반전 퍼포먼스는 기대했던 모습에 못 미쳤죠. 이제는 정말 뭔가 보여줘야 하는 단풍국은 RJ 베럿의 코너 3점으로 후반전을 시작했고 딜런 브룩스도 속공 3점을 보태며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반면 한창 기세가 좋았던 독일은 턴오버를 연달아 범했고 올리닉의 득점까지 추가한 캐나다는 순식간에 8점 차 승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3쿼터 시작 2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고 상대의 맹추격에 눌린 독일은 황급히 타임을 신청했으나 타임 이후에도 독일의 후반 첫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전 존재감이 없던 베럿은 자신의 피지컬을 활용했고 프란츠 바그너의 슛감마저 부쩍 떨어진 사이 베럿은 벌써 8득점을 몰아치고 있었죠. 드디어 NBA 리거의 위험을 뽐내고 있는 캐나다 대표팀. 하지만 독일에는 팀의 중심 데니스 슈로더가 있었습니다. 3쿼터 중반 슈로더는 드와이트 파웰을 가볍게 벗겨내며 위기에 빠진 독일에게 귀중한 득점을 올려줬고 이번엔 3점까지 터뜨리며 독일의 에이스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슈로더가 득점력을 발휘하며 코트 분위기를 바꾸는 사이 캐나다에게 아쉬웠던 점은 알렉산더의 계속된 고전이었고 3쿼터 중반에 나온 알렉산더의 턴오버는 슈로더의 손을 떠나 독일의 추가 3점으로 연결되었죠.
현재까지 활약이 좋은 쪽은 분명 데니스 슈러더입니다. 다만 슈러더가 빠진 독일은 턴오버로 인해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고 NBA에서도 수비로 인정받은 루도트의 압박은 실책을 이끌어냈죠. 그는 수비에 이어 3점도 적립하며 나름대로 활력을 제공했고 그렇게 3쿼터는 독일의 8점차 리드로 종료됩니다. 캐나다로서는 완전히 무너질 위기를 넘긴 게 다행이었으나 여전히 유리한 쪽은 주도권을 지켜낸 독일이었죠. 갈 길 바쁜 캐나다는 알렉산더 워커의 3점으로 희망을 이어나갔고 독일이 타이스의 화끈한 풋백 덩크로 달아나려 하자 루도트가 베이스라인을 파고 들어가 덩크를 꽂습니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캐나다도 해볼 수 있는 상황. 종료 6분 전 나온 캐나다의 3점은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독일은 후반전 들어 선수들의 잦은 실책이 문제였습니다. 어느새 팀의 게임 체인저가 된 도트는 외곽 지원을 이어갔고 캐나다는 이 무렵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승부는 2포지션 차이로 바뀌었죠. 한편 1쿼터 이후 존재감이 옅어진 바그너의 레이업도 실패했고 도트는 의외의 득점력을 뽐내며 팀의 숨은 에이스가 됩니다. 넉넉해 보였던 독일의 리드가 완전히 사라진 시점, 홈팬들 앞에서 대역전패를 허용할 수 없던 독일은 슈로더와 바그너의 인바운드 플레이로 간신히 달아났고 4쿼터 팀 추격을 이끌었던 도트의 3점이 불발되자 데니스 슈로더가 또 한 번 바그너의 컷인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의지가 여기서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알렉산더 워커의 3점으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고 Auch dort viel Kontakt, stark abgeschlossen von Nikhil, Alexander Walker. 줄곧 끌려가던 캐나다는 알렉산더 워커의 득점으로 마침내 균형을 맞춥니다. 이 무렵 길저스 알렉산더는 벤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사촌인 알렉산더 워커가 팀을 구하고 있네요. 동점 상황에서 두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57초. Das ist Option A. Funktioniert! Wagner für 3, die Position kennt er gut. 슈로더의 패스를 받은 바그너가 클러치 3점 슛을 터뜨립니다. 역전패 위기에 몰렸던 독일을 건져내는 장면이었고 간신히 동점을 만들었던 캐나다로서는 허무한 실점이었죠. 물론 47초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알렉산더 워커가 시도한 3점은 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승리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순간 시간이 부족한 캐나다에게 필요한 건 최후의 수비였으나 Faulen erstmal nicht und Wagner wird geblockt, aber Schröder stoppt ab und macht es zu einem. 슈러더는 재치 있는 공격 리바에 이은 득점을 올리며 독일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었죠. 설상가상 캐나다는 도트의 오펜스 파울마저 나오며 희망을 잃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심에 있던 선수는 독일의 애국자이자 16득점을 기록한 데니스 슈러더였습니다. 한편 주전들을 4쿼터에 내보내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알렉산더를 비롯한 캐나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꽤나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공수 조직력은 독일이 한 수 위로 보였죠. 과연 캐나다는 오늘 노출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향후 평가전 상대는 뉴질랜드와 중국입니다.